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오늘은 저희 8주차 논문 발표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할 드릴 논문은 심클레어라고 알려져 있는 논문이죠. 매우 컨트라스트 러닝계에 매우 유명한 논문인데요. 심클레어 A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 Running of Visual Repres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저희 ICML 2020에서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입니다. 오늘은 이 논문에 대해서 저희 이영수님께서 논문 분석을 진행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영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논문 발표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금융 쪽에서 뱅킹 AI 관련된 모델링 파트 담당하고 있는 이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논문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논문은 싱클레어고요. 워낙 유명해서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논문 중에 제일 논문 제목대로 가장 심플하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고요. 어, 그래서 논문은 이 심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하게 하고 더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심플 프레임워크를 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그러지 못한 거를 이제 어, 계속 태클 걸면서 그래서 사실 앱스트랙트에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을 복합적으로 썼다. 그다음에 리프레젠테이션 뒤에 논리니언 트랜스포메이션을 붙였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랑 뭐 트레이닝 스텝을 길게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음, 내용이고요. 어, 이제 기존의 방법론들이 어떤 한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뭐 제너러티브가 과연 레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꼭 필요한 건가, 효과적인가랑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방법은 좀 일반화에 제약이 있는 것 같다. 뭔가 그 과정에서 프리텍스트 태스크 만들 때 휴리스틱한 디자인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음, 음, 이제 이런 거를 안 하면서 심플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고 해서 어, 컴포지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했고요. 음, 어, 또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뒤쪽에서 계속 나올 내용이지만 어떤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 음. 슈퍼바이저 러닝에 비해서. 그리고 네네.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좀뭐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오그멘테이션 방법들도 음, 반대로 여기서는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네. 뒤에 간단하지만 그 뒤에 이제 어떤 MLP를 하나 붙임으로써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물론 또 이제 이게 그 어, 실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좋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뒤쪽에서도 나옵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NT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죠. 노멀라이즈드 템퍼러처 스케일링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해서 이제 음, 그런 것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네, 배치 사이즈와 이제 에폭을 길게 하면 성능이 올라간다. 이런 그래서 되게 간단한 프레임워크로 돼 있고요. 음, 잠깐 제 질문을 드리면 네, 이게 사실 모코 논문 이전에 진우님이 발표해 주셨던 모코 논문이랑 짧은 텀을 두고 발표된 논문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 논문을 의식하고 안 썼을 수가 없는 그런 논문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모티베이션 쪽에 보니까 이 논문 자체는 메모리 뱅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영수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스페셜라이즈드 아키텍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재우님이 발표해 주셨을 때 목고 방식은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지 않고 다이나믹 딕셔너리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텍스트적으로는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뭐 그래도 싱클레어 논문에서는 목고 방식을 일종의 메모리 뱅크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 건지 그게 왜 그런 건지 그런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영수님께서 의견 있으시건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메모리 뱅크에 비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이제 다 집어넣고 음, 인베딩을 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다이나믹하게 뽑아서 인베딩을 뽑는 게 모코
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음, 걔보다 메모리 효율적이긴 하지만 음, 어, 음. 그 메모리 뱅크의 뭔가 변형이잖아요. 아, 모코는. 그렇죠. 그 네네. 목고 방식은 그러면 일종의 뭐 메모리 뱅크를 사용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얘기됐던 게 이제 딕셔너리 룩업을 사용한다고는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메모리 뱅크 방식을 일부 차용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변형을 시킨 건지 이제 메모리 뱅크 방식은 맞는 거네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 저도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께서 의견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능 평가는 리니어 에밸리에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성능을 음, 다 기존 소타 모델의 성능이 이제 음, 앞섰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이 논문 이후로 이런 식으로 다 그림을 그리게끔 됐어요. 아, 네네네. 네. 저희 슈퍼바이즈드가 이제 가장 왼쪽 꼭대기, 왼쪽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저거를 넘는 게 목표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거는 그 일러스트레이티드 블로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음, 이 어떤 어, 샘플들 중에서 음,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겠죠. 네, 이게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방법이고 뭐 이 그림은 그 공식 기덕에서 갖고 왔는데 네, 사실 엄청, 이 음, 음, 네, 방법론 이 방법론을 그냥 그대로 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긴 하죠. 그쵸.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거 다른 엄청 그림 것끼리는 좋네요. 밀어내고 음. 자기 안에서 오그멘트 장갑끼리는 어트랙티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하다고 이 화자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 중요하다. 네네 네, 여기 그 바로 앞단에 이 어그멘테이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기 MLP라고 되어 있는 저 프로젝션 헤드를 붙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되게 실험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전 처음에 궁금했던 건 음, 음, 뭐 여기도 있고 이제 다 똑같은 그림인데 어차피 앵커로 쓸 거면 오리지널 이미지를 왜 오그멘테이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음, 이미지를 앵커로 쓰면 안 되나 이제 이런 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연산을 하고 두 배를 네네.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결국 오그멘테이션의 크롭이 이제 제일 성능이 좋고 또 음, 단일한 음, 오그멘테이션은 뒤에 나오지만 뭐 음, 컷아웃 이런 이제 오그멘테이션 좋은 거 보면은 음, 결국 이 오그멘테이션을 이 오리지널을 쓰면 음. 차이를 만들어내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아, 네네. 크롭이라는 게 정보의 손실 면에서 보면 오그멘테이션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그냥 음, 정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음. 네, 그 뭐 크롭이 모코 방식이 일종의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리지널 그 이미지를 쿼리로 사용해서 네네, 이제 키쿼리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포지티브 페어링을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상대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런 쿼리키 방식이 아니고 AI 애당초 오리지널 이미지의 two different view를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이제 두 different view 간의 거리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뒤쪽에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오리지널 이미지를 앵커로 쓰면 안 되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능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걸 보면서 실험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선이었던 것 같다.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 뭐 계속 똑같은 그림인데요. 원래 이제 인풋 데이터가 하나 있으면 서로 약간 다른 오그멘테이션 방식으로 이제 대표 이미지를 하나씩 뽑고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인코더 통과해서 뽑고 그다음에 MLP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음, 레프리젠트 뽑아서 이제 거리를 계산하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뭐 이쪽에 슈도 알고리즘을 보면은 음, 배치 사이즈 안에서 음, 첫 번 뭐 K 번째 인덱스를 이제 홀수 짝수가 네, 오그멘테이션 다르게 해주는 거고 음, 네.
그다음에 인코더 통과하는 거고 F는 G는 MLP 통과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음. 노멀라이즈 해준 다음에 네네. 시밀러리티 구하고 이제 로스를 음. 계산하는 거죠. 음. 저희가 알고 있던 이제 NC 로스를 계산해서 음. 여기서 좀 조금 이제 특이했던 점은 그 로스를 계산할 때 이 좌우를 바꿔서 한번 평균을 내준다는 건데 이제 음. 뒤에 나온다. 앵커가 달라지니까 그 음. 계산을 해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질문이 그리고 있는데 그 네, 지금 그 여기서 이 로스를 이제 엔티 엑센트 로스라고 정의를 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요거과 이제 저희가 이전에 많이 이제 얘기했던 인포 NC 로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목구 방식에서도 그 방식을 사용했었고 최초로 얘기가 됐던 게 저희 세미나에서는 그 두혜님이 발표해 주셨던 CPC V1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요 두 개의 로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노멀라이즈도 하고 그다음에 음, 템퍼처 스케일링은 그전에도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 두 네네네. 가지인 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노멀라이즈도 그 내적 곱하는 거를 그 음, 코사인 음. 시뮬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기존에도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럼 큰 차이는 그냥 그게 이제 네. 결국에는 노멀라이제이션이 L2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냐 없냐 차이가 제일 큰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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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해가지고 평균을 음. 취하는 것까지를 그 어떤 크로스 노멀라이즈드 템퍼처 스케일링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NT 아, 네네. 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치면은 이제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좋습니다. 기존에도 저희 노멀라이즈에서 그 음, 내적을 음. 코사인 시뮬에서 썼잖아요. 네네네. 뭐 그래서 그런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해줘야 되는 게 되게 그 중요한 발견을 이게 찝어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거는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결국에 두 개의 내적 값이 일정 범위 안에 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 익스포넨셜 텀에서 나오는 그 밸류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 노멀라이즈드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드 임베딩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로스의 범위가 한정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좀 더 안전정의 학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이 논문에서는 좀 뭔가 자기들이 이제 추측하건대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그런 걸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기보다는 좀 그런 거는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네네. 여기서는 또 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리밍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제 얘를 가지고 한다 뭐 이런 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MLP를 통과한 애가 아니라 원래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인코더를 통과한 H가 잘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이제 뭐 두 가지를 썼다고 나오는데 주로 그 랜덤 크랍이랑 그다음에 칼라 디스토션 그다음 그리고 가우시안 블루는 이게 어펜딕스 쪽에 있는지 사실 크게 내용에는 없었어요. 논문 중간에는.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다 성능 향상에. 음, 그리고 레즈넷을 썼고 뭐 그냥 마지막에 이제 GAP 써서 음, 뽑았을 거고 그다음에 MLP 히든 레이어 한 개 있는 MLP를 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음. 그 아웃풋이고 저는 그 저기 그 combination of random club and color distortion is crucial 이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도 디스커션 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제 한 몇 개의 문장으로 얘기해 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이게 네네 랜덤 클럽 앤 리사이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랜덤 클럽을 너무 좁은 범위에서 진행이 되게 됐을 때 그걸 리사이즈 했을 때 나온 이제 그 어그멘티드 이미지가 사실 어느 부위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피부를 찍었는데 그 피부를 확대해서 찍은 다음에 그걸 리사이즈 해가지고 확대를 하고 해놓고 나면은 그게 사람의 피부인지 뭐
개의 피부인지 개의 피부가 사람의 피부는 당연히 차이가 알겠지만 예를 들면 개의 피부인지 고양이의 피부인지 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컬러 디스토션 어그멘테이션을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여기서는 그게 이제 그 오브젝티브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잖아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게 막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구분하는 건데 사실 그런 오브젝티브에서는 저렇게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가 구분될 수 없는 요소를 배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뒤쪽 논문에 보면은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도움이 안 됐던 것들이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 실제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실험 결과도 같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C 로스 여기서는 NT 크로스 벤트리클 로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뭐 시뮬레이티브 펑션이 이제 내적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다른 거랑 다른 차이점은 네거티브 샘플링하는 거에 명시적인 방법이 없다. 네, 그냥 이제 배치 사이즈에 놓고 돌리는 거니까 배치해 놓고 네, 따로 뭔가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제 소프트맥스를 위치해서 NC 로스를 구할 건데 이게 보면 앵커가 뭐가 드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페어인데 오그멘테이션을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양쪽으로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건 그 순서를 바꿔서 홀짝 자기 파저티브인 것께 순서를 바꿔서 노스를 구하고 평균을 취해주는 식으로 최종 노스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아까 그 슈도 코드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배치 사이즈가 혹시 마이크를 꺼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하나씩 분들. 네. 네. 배치 사이즈가 이제 좋을수록 클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실험하기 이제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했는데 뭐 2호에서 8,192까지 증가하면서 했고 뭐 예를 들어서 8,192가 배치 사이즈면 이제 하나 자기 거 빼고 8,191의 2배니까 네거티브가 16,382가 될 거고요. 이제 배치 사이즈 커지면 라스 옵티마이저를 써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글로벌을 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DDP 뭐 이런 거 할 때 그걸 로컬로 하잖아요. 그 네. GPU 상에서.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써져 있긴 해요. 파저티브 페어가 지금 이 상에서는 같은 디바이스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뭔가 리키지가 발생해서 성능 뭔가 프레딕션 어큐레이션 올라가지만 리프레젠테이션은 좋지 않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저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그 데이터 파라레이즈 그러니까 미니 배치를 여러 개의 GPU로 나눠서 그걸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까지는 뭐 그런 거잖아요. 파저티브가 네.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파저티브 페어는 요거는 배치가 이제 8,190을 한다고 했을 때 이를 뭐 디바이스가 8개면 뭐 1,000개씩 대충 1,024개씩 나눠진다고 하면 어쨌든 얘는 파저티브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있을 거잖아요. 파저티브 페어끼리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네 이거죠. 네. 그 부분에서 리키지가 발생한다고 하는 건데 저도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이거는 네. 맞는 말이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이게 하는 건데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에서 데이터 패러리즘이 적용됐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글로벌리 민과 베리언스를 계산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다시 로컬하게 돌려줘 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아직까지는 좀 네, 네 아직까지 의문인 상태고요. 혹시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 채팅창에 그 의견을 남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슈에 조금 남겨놓고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존 방법론들이 이런 글로벌 로컬 또는 어드제이센트 뷰를 반영하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이제 손을 봤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심플한 거니까 아키텍처 손 없이 손 안 거치고 하겠다는 게 이제 의도였고 그게 랜덤 크랍으로 그걸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크랍으로 뭐 크랍을 하면 C, D 이런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A, B 형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내용이 저 앞에 제가 의문을 처음에 가졌던 오리지널을 앵커로 안 쓴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면 오리지널을 앵커로 써서는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오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시퀀셜하게 했을 때 이쪽이 첫 번째, 두 번째 트랜스폼이고 대각선은 이제 각자 하나만 썼을 때고 얘를 행 단위로 평균을 취하면 이제 이 값들인데 보면은 크롭이 당연히 제일 성능이 높고 싱글로 봤을 때도 그다음에 컷아웃이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예시지만 어떤 그 저희가 이미지에 쓰는 오그멘테이션 생각해 봤을 때 정보 손실이 일어나는 오그멘테이션이 그러니까 크랍과 컷아웃인 거죠. 어떤 이미지 사이에서 이제 원래 이미지랑 오그멘테이션한 이미지를 봤을 때 결국 그런 것들이 뭐 직소에서 뭐 직소나 뭐 이런 저희가 휴리스틱하게 프리테스트 만든다고 했을 때 제일 가깝지 않나. 네. 그래서 혹시 요거 표를 어떻게 그렸는지 논문에 설명이 나와 있을까요, 혹시? 이거 이 표요? 네네. 이게 여기 first transformation이 있고 네, second transformation이 있는데 야, 이게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브랜치가 두 개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한쪽에만 썼습니다.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한쪽은 어떻게 고정이 돼 있나요? 그냥 그 아이덴티티 매핑, 그러니까 오멘티션 안 하고. 다른 한쪽은 아이덴티티 매핑을 해놓고 네, 나머지 한쪽에 두 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연속으로 진행하는데 그 네네, 중에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이 Y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네,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X축에 나와 있는 것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크랍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컷 아웃이고요. 음, 그래서 쌍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노란색이 가장 좋은 건데 음, 크랍하고 칼라를 하는 게 음. 여기서 보면은 네 크롭하고 칼라하고 음. 잠깐만 이거 순서를 어떻게 봐야지? 이게 클롭하고 칼라를 하는 게 좋고 그렇죠, 칼라하고 그렇죠. 네, 56.3이 클롭하는 거는 진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이제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은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밝은 색이 좋은 조합이고 검은색이 안 좋은 조합으로 네 이해를. 순서도 요게 네. 크롭하고 칼라하겠죠? 얘는 음, 음. 칼라하고 크롭이고 네 그죠, 그죠. 이쪽이 근데 세컨저리. 거의 대칭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되게 이거 좋은 보면 실험인 것 같아요, 이건. 네. 캑을 할 때도 뭐 이렇게는 열심히 실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 그러면 클럽이랑 컬러 디스토션이 되게 좋겠네라고 해가지고 이걸 묻지마로 갖다 쓰시면 사실 안 되는 게 이게 이미지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에 한정돼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슈퍼바이즈 러닝 하실 때 이거 두 개 갖다 쓰면 좋겠네? 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싱클레어 아키텍처 요거에 한정된 얘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뭐 싱글 트랜스포메이션은 충분하지 않고 음, 복합적으로 써야 이제 성능 향상이 좋다. 그리고 왜 랜덤 컬러 디스토션의 성능이 좋을까를 추측해 보니까 음, 하나의 이미지에서 가져오면
어쨌든 컬러의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배우고 음. 랜덤 지수를 줘서 컬러 분포를 바꿔줘서 이제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랜덤 컬러만 하면은 왼쪽처럼 그냥 구분이 네, 안 되는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 랜덤 컬러 디스토션까지 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4개의 이미지가 왼쪽에선 구분이 되게 안 됐었는데 오른쪽에서는 구분이 되더라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네네. 제가 이야기로는 음, 뭔가 앵커랑 그러니까 이제 파저티브끼리는 음, 어, 인풋 소스가 같잖아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어떻게 크롭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컬러 디스토션은 비슷하다. 그러면 음, 파저티브를 배울 때 컬러 디스토션만 배워버릴 수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충분하지 않고 음, 그걸 랜덤하게 해줘야 이제 데이터를 잘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컬러 디스토션에 대해서 그거를 어, 증가시켜가면서 오미디시 정도를 그리고 블럭까지 해가면서 성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경우에서는 슈퍼바이저랑은 다르게 컬러 디스토션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성능 향상이 있었다. 또 오토오그라는 그런 복잡한 오그멘테이션보다 오그멘테이션 효과가 없었고 심플하게 크랍과 칼라만 쓰면서 물론 여기 블럭까지 썼지만 그게 더 성능이 좋았고 뭔가 셀프 슈퍼바이저랑 슈퍼바이저는 다르다. 네. 오그멘테이션에서 방법론도 다르고 어떤 그 강도도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표를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오토 어그멘테이션 논문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그 오토 어그멘테이션 논문 안에서는 어 굉장히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그 다양하고 강력한 어그멘테이션 여기서 말하는 강력하다는 거는 어 정말 엉망진창으로 어그멘테이션 하거든요. 정말 강력하게 원본이 뭔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것들이 성능이 좋다고 나왔었어요. 사실은 이 논문 안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 싱클레어의 오브젝티브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오브젝티브마다 좋은 어그멘테이션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표에서는 녹색이 슈퍼바이즈드 레지넷 PPT를 써서 슈퍼바이즈고 음, 빨간색이 지금 이 심클레어 방법으로 학습한 거죠. 그랬을 때 모델이 더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컴플렉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갭이 줄어든다. 쓰면서 성능이 좋아진다가 하나 있고 갭이 줄어든다가 네,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가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더 이득을 얻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런리니어 프로젝션 헤드가 음, 단순하지만 성능 향상에 좀 이제 유의미하다 뭐 이런 걸 하고 말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실험은 뭐 그냥 아이덴티 매핑한 거랑 리니어한 거랑 넌리니어한 거 이렇게 세 가지 했을 때 디멘전에 무관하게 성능이 항상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재밌는 게 그러면 리프레젠테이션은 그러면 H가 음, 좋냐, Z가 좋냐, G가 좋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GH가 좋냐, 그냥 H가 음, 좋냐. 그건 이제 음, NLP 통과하고 나온 거죠. 그랬을 때 H가 더 좋더라. 이런 뭐 칼라 그레이스케일 로테이션 뭐 이런 거 필터 됐냐 안 됐냐는 걸 이제 찾아보라고 했을 때 이런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전체적으로 음, 보면 네, 성능 차이가 이제 이런 건 심하게 날 정도로 좋잖아요. 그래서 음, 인코드에서 바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이 원래 좀 그런 걸 잘 대표하는 값인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음, 그 이런 MLP가 음, 결국은 이런 컨트레스티브 로스를 반영하도록 돼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앞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같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파자티브끼리는 뭐 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한 걸 학습하도록 돼 있을 거고 그런 게 정보의 손실을 가져왔을 거다.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맞게 프로젝션 헤드에서 프로젝션을 시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프로젝티드 벡터 자체는 그 컨트롤스블 어닝에만 특화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세세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프레젠테이션이 더 많은 정보량을 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사실 NLP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센텐스 인베딩 같은 걸 했는데 그 센텐스 인베딩을 보통 특정한 태스크 자체가 STS라는 태스크가 있어요. 세멘틱 시뮬러리티 태스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선 되게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오는데 그 센텐스 인베딩을 그대로 갖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나면은 성능이 좀 떨어져요. 기존의 그 CLS 벡터를 이용해서 어큐러시를 측정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발견이 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프로젝션 했는데 성능이 왜 안 좋아라고 이제 오브젝티브에 따라서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프로젝션이 그 원래 목적에 맞게 되지 않았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건 저는 되게 이 발견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기존의 다른 노스 펑션에 비해서도 NT 크로스 엔터프로스가 성능이 월등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지 않아도 배치 사이즈만 키우면 뭐 알아서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나왔던 엘트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적절한 템퍼리처 스케일링을 고르는 게 성능 향상에 좋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저도 그 뭐 그레디언트가 그 계산이 되면서 이런 어떤 네거티브의 릴러티브의 반영 그런 가중치가 음, 이 된다. 뭐 템퍼처 스케일링으로. 근데 전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냥 음. 그렇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렐라티브의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나?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오브젝티브, 다른 이런 노스 펑션들은 음. 그런 상대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 네거티브 샘플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할 없죠. 때 네. 가중치를 네네네. 네, 주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네. 말하면 그 엔티 크로스 멘틀프는 가능하다는 건데 네. 어, 왜 그게 가능한지는 전혀 식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네. 그래서, 네거티브에 대한 따로 가중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분모가 전체가 다 네거티브로 간주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가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식이 하나 있는 건데 음, 음,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음. 사실 그니까 네거티브 전체에 이런 스케일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템퍼처 스케일링이 조금만 더 키워줄 수 있나요, 화면을? 잘 안 보이네요. 네. 아, 네. 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템퍼처 스케일링을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템퍼처 음, 스케일링을 저희가 하이퍼파이널로 정하면 음, 음. 모든 그 배치 안에 샘플링이 다 똑같은 값으로 나눠질 거잖아요. 스케일링을.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네네네. 네, 템퍼처 스케일링은 사실 그렇죠. 네. 좀 그 적합하게 샘플마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파라미터는 아니고 네. 그냥 그 논문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300보다 클 때는 얼마죠? 0.1이 좋고 트레이닝 이폭이 300보다 클 때는 0.1이 좋고 트레이닝 이폭이 300보다 거꾸로 트레이닝 이폭이 300보다 작을 때는 0.1이 좋고 300보다 클 때는 0.5가 좋다. 뭐 이 정도로만 실험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지금 해주신 디스커션에는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템퍼처 스케일링을 하면은 좀 약간 스무딩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 음, 최종적으로 나오는 프로바를. 음, 그 말은 그러니까 뭐 음, 그러니까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0.9, 0.1 나오는 것보다 하드 음, 네가티브인 경우에 음. 0.6, 0.4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뭐 성능 향상에 더 좋다 뭐 이 정도 뭐 그런가 보다 이해를 했습니다. 뭐 템퍼처 네네. 스케일링 효과가 뭐 약간 이제 스무딩한 효과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엘투놈 하는 게 실험적으로도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에폭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성능이 이제 올라가는 게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에폭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 성능도 올라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이쪽에서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 트레이닝을 길게 하면 할수록 그 배치 사이즈 효과가 이제 감소한다. 이쪽으로 이쪽에 가장 클 때랑 작을 때 성능 차이 갭이 이 정도 음, 했다면 음, 나중에는 이제 갭 차이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샘플을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음, 입장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키우는 게 좋겠죠. 근데 음. 트레이닝 스텝을 길게 하면은 결국 많이 보여주는 게 되니까 그 배치 사이즈 효과가 이제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쪽은 그냥 성능 테이블 표인데요. 뭐 싱클레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리니어 이밸리에이션.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에서도 기존 방법론에 비해서 이제 성능이 제일 좋고 세마이 슈퍼바이즈 1% 이제 네이블 가지고 지도 학습을 했을 때도 성능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는 이런 내용까지 있죠. 어,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것보다도 오히려 성능이 좋더라.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테이블 6와 테이블 7을 조금 구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훈련 방식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네. 테이블 6는 리니어 이발루에이션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고 저희가 흔히 다른 논문에서는 리니어 프로빙 방식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게 백번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백번의 웨이트는 프로즌 시킨 상태에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만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성능을 봤던 게 이제 테이블 6 방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테이블 7 방식은 이제 이거는 1%의 레이블드 데이터로 혹은 10%의 레이블 데이터로 전체 백번을 파인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성능을 이제 같이 놓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따로따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모코랑 뭐 그런 것들이 다른 이제 셀프 스퍼바이즈 러닝 방식이랑 비교할 때는 보통 이제 프로토콜이 테이블 6 방식을 많이 씁니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그 굉장히 적은 수의 레이블드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도 저도 체감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셀프 스퍼바이즈 러닝 방법에서도 백본을 가지고 1% 파인 튜닝 혹은 0.5% 파인 튜닝을 하면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를 하실 때 이 방식을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네네. 궁금증이 파인 튜닝 할 때 보통 러닝 레이트를 얼마까지 줄이나요? 실제로. 러닝 레이트요? 네. 이런 어, 경우에. 러닝 레이트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NLP니까 버트를 주로 하긴 해서 그때는 이제 뭐 한 10회-5승에서 10회-6승 정도 쓰고요. 네.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파인 튜닝을 할 때 러닝 레이트를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보통 그 프리 트레이닝 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프리 네. 트레이닝 했을 때보다 조금 커도 될 것 같고, 네. 이제 네. 이미지넷 그래서 이외에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그러니까 이미지넷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웨이트를 가지고 다른 이제 데이터셋의 트랜스퍼 러닝도 잘 된다. 음,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음. 여, 여기까지가. 여기서는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그 얼마 쓰고 있나요? 그죠?
그 SSL 실험 테이블 7 할 때는 그 러닝 레이트가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 어펜딕스에서요. 네네. 제가 그 부분을 기억 잘 안 보이는데. 네. 같이 보면 좋겠네요.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보통 파인 튜닝이랑 프리 트레이닝 할 때 보통은 러닝 레이트 동일하게 놓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올리기도 해요. 그 파인 튜닝 할 때만 조금 올리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좋은 게 여기서는 이제 그 옵티마이저를 랄스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안 쓰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뭐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라스를 써보진 않아서 근데 음, 그 음, 패치 사이즈가 클 때는 음, 뭐 음. 라스를 써야 된다 뭔지. 저도 경험적으로는 그 약간 불안정할 때 네. 학습이 랄스 같은 걸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그 싱클레 훈련 자체가 그렇게 쉬운 훈련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훈련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파인 튜닝은 배치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음, 음, 0.05의 배치 사이즈를 255 나눴네요. 음, 0.8이라고 되게 큰데. 그러니까 이게 라스의 그 러닝 레이트는 사실 좀 스케일이 달라서 아, 우리가 보통 그 CMIS 몇승 이거 하는 거는 이제 보통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나 모멘텀 혹은 뭐 그 아담 그런 걸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는 스케일이고 여기선 조금 그게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은 언뜻 봐도 파인 튜닝이 더 러닝 레이트가 클 것 같은데요. 네. 0.07, 음, 0.3 네. 이거 대신에 이걸 쓰는 건데 노트니까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클 것 같아요. 이가 더 큰 네.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것 같죠. 네네. 그래서 뭐 보통은 그냥 그렇다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것도 옵티마이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라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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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일반화시켜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셀프 스포바이즈 러닝으로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백본이 있으면 그거를 어, 그 굉장히 적은 수의 레벨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 하면 보통은 성능이 굉장히 좋다. 그게 이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고 뭐 제가 직접 실험해본 MLP에서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메소드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싱클레어 같은 방법으로 백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쉽게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보통 음, 그 데이터가 적을 때는 백본은 프리즈하고 뒤쪽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만 학습을 음.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리니어 이벌루이션 프로토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백본까지도 이제 학습을 파인팅하는 게 더 성능이 좋다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또 이 그 리니어 이발루에이션 요거는 풀셋을 가지고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이제 비용이 이제 그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학습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보게 된 데이터는 결국 다 보게 되는 것이고 밑에 이제 1%만 가지고 파인 튜닝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뭐 계산적으로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이제 보게 되는 이그젠플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경우인 것이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SSL 방식이 더 효율적인 그런 설정도 있을 것이고 위처럼 이제 완전 리니어 프로빙 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설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수님 이제 이 논문을 정말 잘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논문을 리뷰하시면서 뭐 의견이나 감상이 있으시면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 그동안은 그냥 듣고만 있다가 이번에 보면서 좀 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다른 논문 리뷰하면서 좀 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고요.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정말 심플하다. 심플에 초점을 맞춘 논문인 것 같고, 네네. 너네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약간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음, 논문인 것 같고, 어,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처음부터 든 의문이 음. 앵커를 왜 만들었나 이런 아, 거였는데 네. 보다 보니까 음. 해결이 좀 된 것 같다. 이게 이제 아, 전체적으로 네. 일관된 흐름 속에서 크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칼라 디스트리뷰션을 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칼라 디스토션도 음. 집어넣고 네 그런 식으로 일관된 흐름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영수님 발표해 주시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많이 캐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어, 저도 이제 그 사실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 심플한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요. 정말 세상에는 굉장히 좋은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쓰기 어려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술들이 다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심플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아, 정말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 저는 요것만 살짝 바꿨는데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쉬우니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후자가 훨씬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코멘트를 드리면 이 논문 자체는 아까 영수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 로니리어 프로젝션 헤드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 네. 모코에서는 그걸 안 붙였었죠. 그걸 붙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 오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오브젝티브에 맞게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메소드를 잘 골라야 된다. 근데 컨트라스트 러닝 인 비전 도메인에서는 랜덤 클럽을 한 다음에 리사이트를 하고, 그거를 컬러 디스토션이랑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나를 했고요. 그리고 라지 배치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라지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걸 실험을 통해서 다시 보였고요. 다만 아까 영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지 배치 사이즈가 중요할 라지 배치 사이즈의 중요성이 오래 학습을 할수록 또 다른 작은 배치 사이즈보다 상대적인 이점이 없어진다. 라는 이제 하나의 또 교훈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싱클레어 백번을 가지고 1% SSL 파인 튜닝을 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또 학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또 다른 이제 레슨을 얻을 수 있었냐면요. 일단은 이 논문의 의의는 이 논문보다 몇 개월 전에 발표된 모코라는 논문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딕셔너리 방식이 아닌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포지티브 페어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명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링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투 디퍼런트 뷰를 거리를 잘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찾은 것 같고 어,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어그멘테이션을 바꾸게 됨으로써 굉장히 유연하게 그 포지티브 페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거티브 마이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마이닝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 네거티브 마이닝에 대한 랜덤네스 결국 인배치 네거티브가 이제 랜덤하게 네거티브를 뽑는 거니까요. 그 랜덤네스를 라지 배치 사이즈를 통해서 좀 이제 완화시킨다, 안정화시킨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학습비 불안정했던 부분을 라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꿨다라는 점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다루어졌던 싱클레어 논문을 저희 세미나에서도 한번 다뤄봤고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발표를 잘 준비해 주신 영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